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대질 조사가 무산되면서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사 후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6시간 가까이 버틴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비행 도중 난기류를 만나 기상 착륙하며 한 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여객기는 약 3분간 1,800m나 급하강했습니다. 오늘 영남 지역엔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전국에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조사단장을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서 대질 조사를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서 두 사람이 마주 앉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지호 기자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14시간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혹시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김 사령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주요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둘 사이 대질 조사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 측 거부로 대질 조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질 조사가 불발되자 박 전 단장 측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걸 그렇게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해병대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고 한 이유에 대해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그렇게 됐다는 발언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박 전 단장은 분명 외압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 간 대질 조사가 무산되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조사 후에 취재진을 피하려고 귀가를 거부하던 김호중 씨는 결국 8시간 반 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경찰서를 나옵니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지 8시간 반 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출석해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6시간 가까이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5시에서 6시 정도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는 혹시 오늘은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양,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경찰은 확보한 김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한편 경찰은 김호중 씨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저희 MBN의 단독 취재 결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든 차에서 빠져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로 압수수색 영장이 늦게 나오면서 결정적 단서를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수사 초기 경찰은 소속사 법인 차량과 김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좀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반려했고 영장을 재신청한 경찰은 지난 20일 밤에야 소속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의 모든 법인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김 씨가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이동했을 때 탑승한 법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에 메모리 카드가 존재했다면 김 씨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수 있어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이 늦어져 물증 확보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속사 측은 음주 사고가 났던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언론사 AP통신의 생방송 시설을 폐쇄하고 방송 장비를 압수해서 논란입니다. 이 소식에 미국은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하는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를 강제로 금지하는 법을 만든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통신부 관리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AP통신의 카메라와 방송 장비를 압수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알자지라 방송의 영상을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압수 직전 이스라엘군의 검열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가자지구의 일반적인 모습을 방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enerally shown smoke rising over Gaza. We comply with Israel's rules prohibiting broadcasts of details like troop movements that could endanger soldiers. AP통신은 압수를 즉각 철회하고 가자지구 관련 생중계 영상이 전 세계 언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통신부는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방송을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re going to always continue to be steadfast on that, and certainly we're going to look into this, and it is concerning to hear. 이스라엘은 지난달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비행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1,800m나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영국인 남성 1명이 숨지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는데요. 이 비행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도 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승객 좌석 머리 위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 있고 일부 천장과 캐비넷은 파손됐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급 하강하며 태국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normal flight,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smoothly. The plane just stopped and it was extremely surreal experience. I remember vividly what checked people's belongings, phones, cushions. 3분 만에 비행기 고도가 6,000피트, 1,800m가량 떨어졌고 10분 후 2차 급하강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이 튀어올라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물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73세 영국 남성으로 확인됐는데 사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습니다. เบื้องต้นคร่าวๆนะครับทราบว่าท่านเป็นโรคหัวใจก็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สันนิษฐานจากทางหมอก่อนนะครับอยู่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ชันสูตรต่อไปก็คือ 한국인도 1명 탑승했는데 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교통안전조사국은 방콕에 조사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협회가 오늘 의대 교수단체,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와 대화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30대 친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분당과 일산을 포함해 5개 일기 신도시 가운데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이주단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노후 계획 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세종시에 있는 육군 부대에선 수류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도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고 수류탄은 그대로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사고를 막으려던 부사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세종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이곳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부대 측은 부상을 입은 장병 2명을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훈련을 통제하던 소대장인 30대 부사관은 손과 팔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도 수류탄을 던지지 않자 부사관이 달려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상을 줄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훈련 장소다 보니까 안전 벽이라든지 있으니까 다른 숨진 훈련병은 다음 주면 6주간 신병 훈련을 마치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수료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훈련에 연습용 수류탄만 사용할 것을 정군에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주변에 있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교 후배 등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교인 서울대에서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명이 넘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칸마다 들어가 살핍니다. 여성 동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학교 졸업생 A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 위장해 A씨가 요구한 속옷을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B씨와 함께 여성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온몸이 다 떨리도록 되게 너무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피해자는 약 60명으로 이들 일부가 고소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제작하거나 유포한 음란물은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최근 투자 리딩방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 사기 조직은 2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124억 원을 가로챘는데요. 붙잡힌 총책의 집과 차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리딩방 사기는 피해자가 다시 돈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손대, 일로 손대, 일로 다 이쪽으로 와. 컴퓨터 모니터에는 채팅창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금과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본다며 이른바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총책의 집과 차에서는 20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묶음이 얼마예요? 아유, 본인이 묶으신 건데 모르시면 어떡해. 조직은 2021년 1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140명으로부터 12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그래서 일명 바람잡이 작업으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젊은 학생과 주부, 심지어 60대 의사까지 당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신고된 리딩방 사기는 약 2,100건, 피해 금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분석 없이 다른 사람 따라서 100%, 200%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보통은 큰 주식 안 하고 작은 주식은 많이 할 거고요.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63명,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공범 4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페인트 중에서도 유성 페인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름철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용으론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이지만 시장에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이 불법 유통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합법 제품인 차량용 수성 페인트 옆으로 은색 빛깔의 원통형 용기 2개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입수한 불법 제품들입니다. 제품 설명엔 차량 페인트 작업 마지막에 바르는 클리어가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표기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엔 적법한 제품들입니다. 클리어 제품이 들어있다고 표기된 캔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원래라면 식용유처럼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성 페인트의 재료인 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색소를 비롯한 몇 가지 첨가물만 섞으면 일선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성 페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량용 유성 페인트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수성 페인트가 합법 제품이 되자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불법 유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에 비해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데다 잘 마르는 특성상 작업 속도 역시 빨라서 공업사에선 유성 페인트를 선호합니다.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법을 지킨 대가가 더 크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공업사 대표는 합법적인 수성 페인트 제품 사용을 고집해오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대다수 공업사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조로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차를 고치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취재진과 만난 한 판매 대리점 대표는 수성 페인트만 취급해온 자신의 경영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유성을 판매하지 않는다 해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환경부의 요청에 알아보니 지난달까지 불법 페인트 제조나 판매에 대한 적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시중에 풀리는 유성 페인트는 3,070킬로리터로 이로 인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 4,912톤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국빈 만찬 자리에도 초청됐었는데요.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는 선물과 만찬 초청은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만찬 사진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참석했는데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초대를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남북 문제 등을 위해 활동한 덕분에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만찬 참석 이전까지 김 여사와 어떤 접촉도 선물 전달도 없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가 만찬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책과 화장품, 양주,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 중인데 이 선물들이 만찬 참석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최 목사는 선물을 건넨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긴 했지만 잠입 취재 취지였고 김 여사가 청탁을 일부 들어주려고 노력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말대로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빈 만찬 초청에 대한 감사 의미로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명확한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과거 가족 예능 프로그램에 아들 윤호와 함께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윤민수 씨가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윤민수 씨의 아내는 어제 윤민수 씨의 SNS를 통해 둘은 어릴 때 만나 결혼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 힘들어져 여기까지 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어 서로를 응원하며 후에 엄마 아빠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억측은 삼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민수 씨의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민수 씨는 2006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후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살아있는 새끼 강아지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틀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아주 작은 새끼 강아지들이 버려진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봉투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당시 해수욕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낑낑 소리를 듣고 묶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열었더니 그 속에 놀랍게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가 6마리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닐봉지가 꽁꽁 묶여있어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걸로 보인다는데요. 신고를 받은 태안동물보호협회는 명백한 동물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새끼 강아지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쿠아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제이슨 모모아가 팬들에게 새 사랑을 공개했습니다. 모모아는 현지 시간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동료 배우 아드리아 아르호나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직접 올리며 열애를 공식화했습니다. 외신은 제이슨 모모아가 지난 2022년 이혼한 후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모아는 이혼 이후 몇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열애 사실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드리아 아르호다는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13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곧바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원과의 긴급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규탄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이 의결되자 범야권은 곧바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 대통령이 독재 정권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을 소집해 국회 앞 농성장에서 3시간에 걸친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가 원래 그분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때 참 황당했던 게 내가 분명히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안 해놓고 그렇죠.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선인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들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의결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반란표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일 없다면서도 의원들의 표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호정 기자입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표가 넘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 내 17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의원 불출석도 변수입니다. 25명이 불출석하면 180명만 찬성해도 가결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출석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전임 지도부였던 유이동 의원도 찬성표를 예고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담하게 이거를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재형 의원님이라든지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예상보다 이탈표가 웃돌 경우 8석의 이탈표만으로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22대 국회를 두고 여당의 고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였다 높이 평가했지만 여권에선 수억 원을 쓴 근거가 불분명하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관광지인 타지마할에 간 것도 논란인데요. 민주당은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 안동에 간 것과 뭐가 다르냐 반박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한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 외교라고 하기도 궁색하죠.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전용기 이용비 2억 5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 순방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바 없고 의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비 등을 지출했다면 예산 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 공식 방문 일정에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다른 관광객의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다.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주관했던 문체부는 예산 편성과 지출 경위를 파악해 자체 감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지만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이 아쉽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여당 의원이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며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직구금지 정책을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공개 반박 2시간 만에 오 시장은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았지만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내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필요 최소한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대체 무슨 심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논란이 여권 잠룡들의 설전으로 확산하며 대권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이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정부는 새로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각 부처가 제품별로 직접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후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던 정부의 구상은 여론의 반발로 사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재정비 끝에 다시 내놓은 대책에는 직구 제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안전성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논란이 된 KC 인증 의무화는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고 각 부처가 유해성이 의심되는 품목을 미리 구매한 뒤 안전성 검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화학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청 등에 한정됐던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품목별로 부서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혼선과 중복 검사에 따른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직구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는 기존 방안에 대해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외 직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판매자를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상품들이 문제입니다. 국내 전자상거래는 판매자의 이름은 물론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업체들은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버젓이 팔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리에서 10만 개 이상 팔린 전동 칫솔입니다. 그런데 누가 판매하는 건지 업체 이름도 전화번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테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는 물건이 오더라도 판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왔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살 때 고민되는 게 오히려 가격이라 제품 이런 부분보다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앞서 알리와 테모는 공정위와 자율협약을 맺고 국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자 정보는 전혀 공개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은 해외에 본사가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파는지조차 모르는 출처 불명 상품을 받아보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당국이 시급히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기후위기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음식에 꼭 필요한 마늘의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올해 제주도부터 마늘 수확이 시작됐는데 비가 많이 온 탓에 마늘의 쪽수만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는 벌마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마늘의 70%를 생산하는 남쪽 대정읍의 마늘밭입니다. 1년 농사 첫 수확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서 농민들의 한탄 소리만 들립니다. 마늘이 흉년 일었어, 흉년. 고온과 잦은 비 등 이상 기후로 마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벌마늘 현상 때문입니다. 이 벌마늘 피해가 심각합니다. 통상 6개에서 9개이던 마늘 쪽이 12개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마늘 크기는 작아지고 상품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품이 70%, 하품이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상품이 10%에서 많아야 20%, 하품 같은 경우는 거의 20-3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마늘들을 출하하기 위해 줄 서 있는 트럭들. 마늘 생산량도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친장 했는데 원래같이 안 되는데 처음. 농사를 많이 줄이려고 마늘 농사를. 다음 달부터는 전남, 경남에서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데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마늘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 올해 남해안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6에서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단 벌마늘을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년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지만 필수 양념인 마늘값마저 뛸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술값이 부담돼서 잔으로 파는 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때마침 정부도 시행령을 바꿔 술집에서 이 잔술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술집에서 팔면 불법이었던 무알콜 음료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낙원동에 있는 한 선술집입니다. 막걸리 등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해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한 병을 마시면 5,000원이지만 일반 소주잔보다 조금 큰 낮잔으로 주문하면 1,000원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많이 한 잔씩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합니다. 한 잔 자시는 분이 한 병에는 많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커플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달 말부터는 이렇게 식당에서 술 한 잔씩 파는 곳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이 허용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술집에서 비알콜이나 무알콜 음료도 합법적으로 주문해 마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알코올 도수가 1도가 넘어가는 술만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잔술 판매와 무알콜 맥주 판매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됨으로써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제적 소비와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가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난해 숨은 보험금 4조 2천억 원이 환급됐습니다. 이 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하는데요. 올해 숨은 보험금은 12조 원으로 예상되며 홈페이지 내 보험 찾아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1대1 자문을 하는 등 이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 결과 58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 투자 자문이 2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IT 수출 증가로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7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D-Day라는 말, 이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작전이나 공격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주화가 나왔습니다.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D-Day를 기념하는 주화가 나왔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D-Day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Extremely proud to be making this coin on the 80th anniversary of the D-Day landings. It's a poignant reminder of everything that was sacrificed on that day by the soldiers for this country. 1944년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짜 6월 6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작전을 시작한 날을 D-Day라고 불렀던 것이 D-Day라는 말의 어원인데요.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을 위한 특별주화의 발행, 참 의미 있는 것 같네요. 밥 먹을 때 이 숟가락만 있다면 다이어트는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은데요. 건강을 위한 숟가락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 어떤 원리인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일본에서 특별한 전기 스푼이 나왔습니다. 이 스푼 한가운데엔 금속 줄이 그어져 있고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메이지 대학교의 한 교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일본 기업 기린홀딩스가 투자한 이 스푼은 짠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소금을 3분의 1 정도 줄인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일반적인 식사와 같은 강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WHO 권장 염분 소비의 2배에 달하는 10g을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일본. 이에 맞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서핑보드에 올라타 물살을 가로지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며 주인과 서핑을 즐기는 반려견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는 강아지와 그 주인.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지난 19일 스페인 북부에서 열린 유럽계 서핑 선수권 대회 현장입니다. 반려견 유기를 막으면서 입양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올해로 3번째로 열렸는데요. 올해 우승은 후안 마누엘 산티아고와 반려견 코아가 차지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다니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20도 안팎에 머물렀던 강릉은 오늘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전국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8도, 대구는 14.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